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62살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62살입니다. 평생 분식집을 하며 살았어요.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8시면 가게 문을 열었죠.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떡을 삶고 김밥을 말고 손님을 받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전 8시쯤 분식집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드니 며느리였어요. 수진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순간 놀랐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찾아온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손에는 분홍색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왜 이런 걸?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며느리가 시간 내서 온 것만으로도요. 쇼핑백에서 앞치마를 꺼내주더라고요. 베이지색 면 앞치마. 끈이 2개 달린 평범한 디자인이었어요.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박음질이 성긴 게 그리 비싼 물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실용적인 게 제일 좋잖아요. 어머니 매일 분식집에서 쓰시니까 실용적인 게 제일 좋다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투에서 묘한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정호는 안 왔어? 남편은 회사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저녁에 같이 외식하자고 하던데 괜찮으시죠? 그래,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챙기더라고요. 그럼 저는 애 학원 보내러 가봐야 해서요. 저녁에 봬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앞치마를 다시 펼쳐봤어요. 그때 봤어요. 태그가 붙어 있더라고요. 5,000원. 손이 멈췄어요. 그 숫자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떼는 걸 깜빡한 거겠죠. 아니면 어쩌면 일부러 남겨둔 건 아닐까요? 이 정도면 됐죠라는 무언의 메시지처럼요. 생일 선물 5,000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실용적인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실용. 일할 때 쓰라고. 닦고, 치우고, 설거지할 때 쓰라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요? 닦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게 다인 사람. 앞치마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괜한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온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어요. 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어요. 손에 든 행주를 내려다봤어요. 낡고 누렇게 바랜 행주. 이 행주로 몇 년을 닦았을까요? 테이블을, 그릇을, 바닥을, 온종일 무언가를 닦았어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는 젊은 여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쁜 옷을 입고 웃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요. 저 사람들은 제 나이엔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행주를 쥐고 있는데요. 어머니, 떡볶이 하나요. 손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떡을 삶고 양념을 넣고 저었어요. 익숙한 동작이에요. 생각할 틈 없이 움직이는 게 나았어요. 생각하면 자꾸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저녁 6시 분식집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정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손자 준서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정우가 케이크를 내밀었어요. 작은 케이크였어요. 초는 없었어요. 고맙다. 오늘 외식하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집에서 먹는 게 편하실 것 같대요. 그래, 집이 편하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치킨 시켰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그래, 고맙구나. 소파에 앉았어요. 식탁에는 치킨 2마리와 콜라가 놓여 있었어요. 생일상치고는 소박했어요. 아니, 소박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케이크 자르세요. 그래. 칼을 들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러지요?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손이 좀. 케이크를 접시에 담았어요. 정우와 수진이 한 조각씩 받아들었어요. 준서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너무 밝았어요. 저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어요. 지나치게 달았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밤 10시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케이크 반개와 치킨 뼈가 남아 있었어요.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앞치마 생각이 났어요. 5,000원짜리 앞치마. 실용적인 게 제일 좋잖아요. 그 말이 또 떠올랐어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어긋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 돌아온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40년 넘게 해온 일이에요. 손은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밀가루 반죽하고 기름 두르고 지글지글 소리를 들으며요. 오전 9시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아직 파자마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벌써 하세요? 응, 일찍 해야 오후에 편하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심장이 덜컥했어요. 다들 백화점에서 주문하던데 훨씬 깔끔하고 위생적이에요. 위생적이라고요. 제가 만든 건 위생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도 손맛이 있어야지.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우유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편한 게 최고죠.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다시 전을 뒤집었어요. 기름이 튀었어요. 손등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또 그 말이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전을 붙였어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만 부엌을 채웠어요. 오후 2시 친척들이 모였어요. 정호의 형 정민이 가족과 함께 왔어요. 조카 며느리 은희도 함께였고요. 저는 상을 차리며 사람들을 맞았어요. 어머니, 올해도 직접 다 하셨어요? 은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 솜씨가 최고잖아. 정민이 웃으며 전을 집어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역시 손맛이 달라요.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힘들었던 게 다 잊혔어요. 그런데요. 수진이 말했어요. 요즘은 다들 주문한대요. 시간 아끼고 편하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 그래도 명절엔 직접 만든 게 의미 있잖아. 은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수진이 되물었어요. 의미요? 누구한테요?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날이 서 있었어요. 만드는 사람은 힘들고 먹는 사람은 맛만 보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수진아, 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수진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 다들 많이 드세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건 할 수 없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쯤 후였어요.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그래. 갑자기 수진이가 엄마 보고 싶대요. 같이 먹자고.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갈게. 몇 시에? 7시쯤 오세요. 저녁 7시 아들 집에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다. 거실엔 준서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준서야, 할머니 오셨어. 정우가 말했어요. 네. 대답만 하고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아, 내가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 집인데 저는 왜 손님처럼 앉아 있어야 하죠?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수진이 준비한 음식은 샐러드와 스테이크, 그리고 와인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고맙다. 근데 이거 생고기 아니야? 접시 위에 붉은 스테이크를 내려다봤어요.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미디엄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먹어요. 육즙이 살아있어서 더 맛있어요. 나는 좀 더 익은 게 좋은데. 어머니, 한 번만 드셔봐요. 요즘은 그렇게 안 먹어요. 또요. 또 그 말이에요. 포크를 들었어요. 스테이크를 잘라 입에 넣었어요. 질겼어요. 피 맛이 났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맛있죠?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맛있다. 거짓말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금방 끝나.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요. 어머니, 요즘은 식기세척기 쓰잖아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식기를 식기세척기에 넣었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끝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움직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앉아서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님이었어요. 내 아들 집에서 저는 손님이었어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이 또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말. 눈을 감았어요. 나는 틀렸나요? 내가 해온 방식이 잘못된 건가요? 손맛도 정성도 의미 없는 건가요? 숨이 막혔어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어요. 텅 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어요. 엄마 미안한데. 왜? 다음 주 일요일에 수진이 친정 부모님 생신이래. 그래서 우리 그쪽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러렴. 엄마도 같이 갈래? 잠깐 망설였어요. 며느리 친정 생신에 시어머니가 가는 게 맞나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또 뭐라고 할까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렴. 나는 괜찮아. 그래, 그럼 미안. 조만간 다시 뵐게.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시지도 연락도 아무것도요. 혼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알았어요.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요. 11월 중순이었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분식집 일은 계속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열이 올랐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밤새 기침을 했어요. 이웃 숙자 씨가 분식집에 들렀다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그냥 감기야.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요. 당장 가세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폐렴이에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집에 계시면 안 돼요. 그날 저녁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핸드폰을 꺼내 정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정우야,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병원에 입원했어. 네. 왜요? 어디 아프세요? 폐렴이래. 며칠 입원해야 한대.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죄송한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일 수진이 친정에 큰일 있어서 우리 그쪽 가야 할 것 같아요. 큰일? 네. 장인어른이 수술하신대요. 우리가 가야 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며칠만 있으면 갈게요. 엄마, 미안해요. 그래, 괜찮아. 전화가 끊겼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링거 소리만 들렸어요. 똑똑, 똑똑. 규칙적인 소리만요. 혼자였어요. 다음 날 오후 숙자 씨가 병문안 왔어요. 어머니, 좀 어때요? 괜찮아. 고맙다, 숙자야. 숙자 씨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정호 씨는 안 왔어요? 응. 며느리 친정에 일이 있대. 장인어른 수술하신대. 아,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숙자 씨는 말을 흐렸어요. 괜찮아. 바쁘니까.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가가 떨렸어요. 아, 그나저나. 숙자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제 정우 씨 봤어요. 어제? 네. 백화점에서 수진 씨랑 같이 있더라고요.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백화점이요? 네. 옷 사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백화점이요. 어제요. 장인어른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숙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백화점, 옷을 사는 정우와 수진, 장인어른 수술은요? 거짓말인가요?
새벽 2시쯤 참지 못하고 정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정호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어요. 정호야, 나야. 엄마, 이 시간에 왜요? 어디 아프세요? 장인어른 수술 잘 됐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네. 아, 네. 잘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어느 병원이야? 엄마, 왜 그러세요? 어느 병원이냐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서울대병원이요. 거짓말. 네. 너 어제 백화점 갔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요. 누가 그러던가요?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게 중요해? 너 어제 백화점 갔잖아. 수진이랑 옷 사면서. 엄마, 잠깐 들렀던 거예요. 수술 전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슬펐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우리도 바빴어요. 시간 내서 간 거예요. 시간 내서?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시간 내서 백화점은 가면서 어미 병문안은 못 와? 엄마, 말해봐. 진짜 수술 있었어? 침묵이요. 알았어요. 없었구나. 엄마, 그게. 됐어.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우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오해하신 것 같아서 왔어요. 오해? 침대에 기대 앉았어요. 우리 진짜 친정일 있었어요. 그냥 잠깐 백화점 들른 거예요. 수술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건 좀 과장된 거긴 한데. 과장? 아버지가 검사 받으러 가신 거예요. 수술까진 아니고. 가만히 며느리를 봤어요. 오랫동안요. 그럼 거짓말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검사랑 수술이 같나요? 그리고 그게 어머니 입원보다 중요해요? 어머니, 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신경 쓸 게 많다고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 나보다 중요한 게 많았겠지.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천천히 차갑게 며느리를 봤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그건, 그리고 나한테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 없잖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하나 되짚었어요. 천천히요. 5,000원짜리 앞치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머니는 쉬세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전부 다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머니,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어요.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말해봐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정우가 며느리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진정하시면 다시 올게요. 안 와도 돼. 엄마, 가.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다시 혼자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는 알았어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요. 병실의 밤은 고요했어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났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똑똑, 똑똑. 규칙적인 소리만이 시간을 알려줬어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돌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들의 변명이 맴돌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폐렴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 4시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췄어요. 차들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나 없이도요.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웠어요. 생각했어요. 나는 뭐였을까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인생이 뭐였을까요?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닦고 또 닦고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가족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아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눈을 감았어요. 나는 사랑했지만 사랑이 무너진다는 걸 몰랐어요. 아침 8시 숙자 씨가 다시 병문안 왔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못 잤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제 정호 씨 왔다 갔다던데. 응. 뭐라고 하던가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봤어요. 숙자 씨는 조용히 사과를 깎았어요. 칼질 소리만 들렸어요. 사각사각.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한참 후 제가 말했어요. 숙자야. 네. 나 잘못 산 걸까? 숙자 씨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 남 위에 살았는데, 가족 위에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 싶어. 어머니, 다들 나보고 옛날 사람이래. 요즘은 그렇게 안 산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나는 뭐야? 틀린 사람이야? 숙자 씨는 깎던 사과를 내려놨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 네. 다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러세요.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숙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쓸어줬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요. 사흘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어요. 거실은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및 수납장을 열었어요. 거기엔 낡은 걸레가 있었어요. 40년 넘게 쓴 걸레요. 누렇게 바른 닳고 다른 걸레였어요. 꺼냈어요. 이 걸레로 얼마나 많은 걸 닦았을까요? 테이블, 바닥, 그릇, 기름때, 가족의 흔적을, 가족의 얼룩을요. 평생을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양철 화분 받침대 위에 걸레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어요. 처음엔 천천히 탔어요. 연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불길이 솟아올랐어요.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그걸 봤어요. 불길이 걸레를 집어삼켰어요. 40년이 타올랐어요. 희생이 타올랐어요. 순종이 타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됐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날아갔어요. 하늘로 멀리요. 한참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제가 날아갈 때까지요. 밤 9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입안에서 퍼졌어요.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어요. 화면을 봤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냥 울리게 뒀어요. 한참 후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미안하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제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를 지우지 못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화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식집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가게 매물 내놓고 싶은데요.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했어요. 부동산 사장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쯤 보러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오후 가능하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새로운 삶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 선택이니까요. 오후 3시 부동산 사장이 왔어요. 사모님,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왜 파세요? 쉬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장사 힘들죠. 부동산 사장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조리대, 테이블, 냉장고를요. 한 2억 정도면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매물 올리고 연락드릴게요. 부동산 사장이 나갔어요. 혼자 남은 가게를 봤어요. 40년이요. 여기서 40년을 살았어요. 떡볶이 끓이고, 김밥 말고, 손님 받고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어요. 저녁 노트북을 켰어요. 서툰 손으로 검색했어요. 속초 바닷가 원룸. 매물이 떴어요. 작은 방들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집들이었어요. 하나하나 클릭했어요. 사진을 봤어요. 파란 바다, 하얀 파도, 갈매기가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이 조용히 저만의 시간을요.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내일 전화해야겠어요. 밤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닦을 건 그만 닦아야겠다. 제 목소리였어요. 그래, 이제는 제 몫의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속초에 있어요. 작은 원룸이에요.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요.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여요. 파란 하늘, 하얀 파도,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침마다 이 소리에 눈을 떠요. 분식집은 팔렸어요. 생각보다 빨리요. 젊은 부부가 샀대요. 인테리어를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그 모습을 바꾼대요.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40년이 끝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셔요. 따뜻한 차를요. 천천히 마셔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저 제 시간이에요. 바다를 봐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요. 끊임없이 규칙적으로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누가 있든 없든 세상은 계속돼요. 나 없이도요. 이제는 그 사실이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장을 볼 때도 달라졌어요. 필요한 것만 사요. 우유, 빵, 사과, 차만요. 간단해요. 예전엔 카트 가득 채웠어요. 가족을 위해요.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며느리를 위해요. 이젠 달라요. 제가 먹을 것만 사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장복이에요. 계산대를 지날 때 문득 미소 지었어요. 가벼워요. 마음이 가벼워요. 저녁이면 간단히 요리해요. 샐러드와 빵, 차만요. 그게 다예요. 예전엔 반찬을 5가지는 만들었어요. 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요. 온종일 부엌에 있었어요. 이젠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것만 만들어요. 간단하게요. 맛있게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어요. 바다를 보며요. 노을을 보며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며칠 전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분식집 문 닫혀 있고, 집에도 안 계시고. 응. 이사했어. 네. 어디로요? 속초.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요. 왜요? 살고 싶어서.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췄어요. 반짝였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엄마, 우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때문만은 아니야.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처음이거든. 엄마, 정우야.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그냥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웃었어요. 보고 싶으면 와. 바다 보러. 엄마 보러. 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요. 바람을 맞으며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요.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각자의 속도로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요. 계속 걸었어요. 멀리까지요. 천천히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예순이 넘은 여자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과 달랐어요.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지쳐있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어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미소 지었어요. 잘 살아보자. 오후 마트에서 산 하얀 수건을 꺼냈어요. 새 수건이에요. 폭신하고 부드러운 수건이요. 아무도 쓰지 않은 깨끗한 수건이에요. 베란다로 나가 빨랫줄에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수건이 흔들렸어요. 지켜봤어요. 예전에 불태운 걸레가 생각났어요. 낡고 누런 걸레요. 40년을 닦고 또 닦던 걸레요. 이젠 그 걸레가 없어요. 대신 하얀 수건이 있어요. 새 시작이 있어요. 바람이 또 불었어요. 수건이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요. 안녕. 과거에게. 안녕. 미래에게.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노을을 봐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요. 구름이 흘러가요. 바다가 반짝여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있어요.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어요. 화면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받아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 순간이 좋았어요. 노을이, 바다가, 고요함이 좋았어요. 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닦을 거야. 제 목소리였어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제가 정해요. 제가 선택해요. 제가 살아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이요. 다음 날 아침 베란다로 나갔어요. 하얀 수건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에요. 자유롭게요. 수건을 만졌어요. 보들보들했어요. 따뜻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큰 복수래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말이 이해돼요. 복수는 미움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가장 큰 복수래요. 바다를 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파도가 반짝였어요. 새로운 하루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젠 괜찮아요. 진심으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오늘 엄마에게 시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기 전에요.